근래에 봤던 주방 중에 가장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 문틀의 디자인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침실 2에 와서 기본 색상의 도어를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디오스 오븐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어프라이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거의 1000만원의 비용을 들이는 데 비해서 보람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지갑을 아껴주는 아파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 CL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관악센트 CL의 인테리어와 옵션 분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선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방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주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눈에 봐도 어두워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래에 봤던 주방 중에 가장 별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어두운 색상의 주방은 중대형 평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테리어인데 이렇게 5구 타입에 적용하니까 좁고 답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주방 창이 반창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이 더욱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주방의 어두운 색상은 냉장고장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이쪽은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고 또 이쪽에 있는 김치냉장고장은 밝은 색상을 사용해서 두 가지가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식탁은 주방 수납 강화형 옵션인데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냉장고장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이 변경되면서 냉장고장의 수납을 늘린 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디자인이 너무 별로라는 게 아쉽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둘러보면 인테리어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 문틀의 디자인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문틀을 히든도어라고 해서 문선이 눈에 띄지 않게 디자인하는 추세인데 여긴 그대로 나무 느낌을 살려놔서 문선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지만 주방을 이렇게 어둡게 처리할 거였으면 이 문선이랑 바닥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해서 어두운 주방을 고급스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바닥에 문선도 깔끔하게 표현을 했고 이 상태에서 주방이 약간 어둡게 들어갔다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모습이었겠지만 비교해서 보시다시피 바닥과 문선은 이렇게 원목 느낌을 살린 상태에서 주방만 어둡게 되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침침해 보이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조명의 추가 옵션이 따로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작은 조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이 주방을 어둡게 만드는 또 한 가지의 요인이 됩니다. 현관의 바닥은 밝은 색상의 타일을 사용했고 디딤석은 어두운 색상의 엔지니어드 스톤을 사용했습니다. 신발장 도어도 어두운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중문은 블랙 프레임에 불투명 유리를 사용했네요. 여기 도어에 어두운 색상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침실 3으로 왔습니다. 침실 3의 양쪽에 보이는 붙박이는 수납 강화 유상 옵션인데요. 여기도 또 문의 색상이 다릅니다. 현관만큼 어두운 색상은 아니지만 꽤 어두운 색상의 도어를 사용했습니다. 양쪽에 붙박이를 배치한 데다가 어두운 색상의 도어를 썼으니까 공간이 더 좁아 보입니다. 이 붙박이 도어의 색상을 본 김에 침실 2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침실 2에 있는 도어는 또 색상이 다릅니다. 여기는 조금 밝은 색상의 붙박이장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보통 붙박이장 하면 이 색상이 기본인데요. 여기에 와서야 기본 도어 색상을 봅니다. 평면도를 보면서 여태까지 봤던 도어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주방에서 봤던 어두운 색상의 도어가 있었죠. 그리고 현관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상의 도어가 있었습니다. 침실 3에는 현관보다 밝은 색상의 도어가 있었고요. 침실 2에 와서 기본 색상의 도어를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전혀 없습니다. 침실 1로 가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침실 1은 무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5구 사이즈 전체가 침실 1에 붙박이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공간이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여기다 설치하면 침대가 이렇게 발코니를 가로막는 형태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도어가 안쪽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침대를 이쪽 공간 외에는 배치할 공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5구 B타입뿐만 아니라 5구 A타입, 5구 C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침실 1에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은 욕실 인테리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침실 1 옆에 붙어있는 욕실은 샤워 부스가 따로 없습니다. 보통 공용 욕실에 욕조를 놓고 부부 욕실에 샤워 부스를 놓는 편인데 아쉽게도 이 아파트는 욕조가 아예 없습니다. 샤워 부스를 선택할지 욕조를 선택할지 선택 가능성이라도 열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에 샤워 부스가 없는데 이렇게 굳이 샤워기를 설치하긴 했네요. 그냥 뺀 김에 이걸 과감하게 뺐어도 되는데 약간 이상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타일 자체는 300에 600각을 세로로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가로형으로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세로형으로 배치한 것 같습니다. 바닥 타일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줄눈이 도드라져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줄눈이 도드라져 보이니까 이 끝라인에 타일이 약간 안 맞는 게 눈에 띈다는 점은 약간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쪽에 욕실 젠다이를 시공해서 수납 공간은 배려한 모습입니다. 공간이 좁아서 슬라이드장을 설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어 오픈형 수납장을 설치했습니다. 공용 욕실의 디자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 욕실보다는 밝은 색상의 타일을 사용했는데요. 벽면은 300에 600각짜리 타일을 이렇게 가로로 사용을 했고, 바닥은 아까보다 조금 더 밝은 색상의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욕실 디자인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곳보다 조금 특이한 점은 샤워부스 안에 해바라기 수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기본 샤워 수전만 달려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명을 강화할 수 있는 옵션은 전혀 없고, 거실의 우물천장은 기본적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기본 직부등이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리뷰했으니까 유상 옵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전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를 제외하고 먼저 3구 인덕션과 오븐, 식기세척기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덕션은 SK매직의 3구 인덕션 모델인데 3구 인덕션 치고는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SK매직이 삼성과 LG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성비 좋은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력도 9단을 넘어서 부스트 기능까지 있어서 가성비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븐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광파 오븐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 모델이 너무 구형 모델입니다. 요즘 디오스 오븐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어프라이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오븐 기능과 전자레인지 기능, 발효, 그릴 이렇게 4가지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가격이 40만원으로 저렴하긴 한데 요즘은 오븐이 올인원 오븐이 트렌드라서 이 모델을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식기세척기의 경우에도 SK매직의 구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하단 트레이도 2단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분리세척 기능도 없고 스팀 기능도 빠져 있습니다. 세척 모드 자체도 이렇게 종류가 적어서 굳이 이 모델을 85만원이나 주고 구매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전은 전부 다 가성비 모델로 옵션을 채웠는데 이런 스마트 가전들은 세대가 바뀔수록 기능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니까 굳이 선택하지 마시고 나중에 입주하셔서 따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머리가 아픈 부분이 주방 옵션인데요. 주방 옵션이 이렇게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3단계로 옵션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판과 뒷벽을 교체하는 옵션이고요. 두 번째 옵션은 상판과 뒷벽을 교체하고 상부장을 유리로 교체하는 옵션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상판과 뒷벽을 교체하고 상부장도 유리로 교체하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식탁을 추가하는 영역입니다. 이 세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5구 B타입에만 해당됩니다. 이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부장을 유리로 변경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지금 모델하우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부장과 냉장고장이 어두운 색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평형은 주방이 절대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거의 1000만원의 비용을 들이는 데 비해서 보람이 전혀 없으니까 주방은 무조건 기본형으로 가시되 만약 무언가 옵션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주방 상판과 벽체까지만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드 스톤과 세라믹 상판에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세라믹 상판이 비싼 만큼 조금 더 고급 소재입니다. 약간 매트한 질감에 소재가 고급감이 더 돌긴 하지만 엔지니어드 스톤도 천연 석영을 사용해서 가공한 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방 옵션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루의 경우에도 원목 마루 옵션이 있고 포세린 타일의 옵션이 없기 때문에 굳이 선택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트월도 선택지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밝은 색상의 세라믹 타일입니다. 세라믹 타일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요. 20평대에서 굳이 세라믹 타일의 아트월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거실 너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타일은 최소 30평대 이상부터 그 가치가 있어 보이거든요. 월패드 옵션도 13인치 옵션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지 않아도 10인치 월패드가 기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10인치 월패드도 온전히 활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월패드 옵션도 정말 필요 없는 옵션이 됩니다. 중문의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리뷰했듯이 검은색 프레임에 불투명 유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무려 260만 원입니다. 어차피 중문은 대기업이 없어서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라면 중문도 그냥 입주해서 따로 설치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수납 강화 옵션인데요. A타입과 B타입의 경우에는 양쪽에 붙박이장이 제공되는데 이게 단점이 한쪽만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양쪽을 다 시공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파우더장도 강제로 들어가게 되고 스타일러는 제공해주지 않고 스타일러를 넣을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주는데요. 이 공간이 3구짜리밖에 들어가지 않는 스타일러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옵션도 선택하면 안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5구 C타입은 침실 2와 침실 3을 슬라이딩 도어로 변경하고 복도 쪽을 팬트리 공간으로 변경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은 구조를 완전히 변경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옵션도 선택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 CL의 옵션을 살펴봤는데 오늘 제가 선택한 옵션은 3구 인덕션이 끝입니다. 만약 냉장고가 없다면 냉장고와 냉장고장 옵션 정도는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지갑을 아껴주는 아파트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 CL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